선우윤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편하게 제가 선우 기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선우윤호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죠? 발음이 조금 예. 예, 선우 기자님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 선우 기자께서 제공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이미지를 좀 띄워달라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좀 이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제가 우선 뭐 질문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제가 이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 선우일 기자께서 펜앤마이크에 기사를 썼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사진 같이 보실게요. 제가 어제 쓴 기사인데요. 맞다이로 들어와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됐어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뒤에서 뭐 이상한 일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작 부리지 말고 맞다이로 들어와라. 이 맞다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들어와라. 정면으로 다이다이 하자. 예, 예전에 그러자. 저희 신세계 영화 보시면은 배우 네. 황정민 씨가 들어와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씬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 건데 이 발언이 굉장히, 이 발언뿐만 아니라 다른 발언들까지 지금 온라인상에서 패러디, 밈화되면서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사진 보면은 민희진 기자회견을 힙합 비트를 힙합과 또 넣어서 예, 아. 그거를 만든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이 넘은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저 굉장하군요. 영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파생되는 영상들도 100만, 200만, 뭐 기본적으로 10만이 넘고 지금 수백 개의 영상들이 유튜브, SNS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좀 직격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직격할 거리가 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감성팔이,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판에서 해왔던 행태나 민희진 기자회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냥 그 현상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마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현실이고 앞으로 이 현실은 제가 봤을 때는 20년, 최소 20년 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라 보인다. 왜냐면은 이 민희진 기자회견에 가장 열광한 세대가 10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예.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저는 뭐 이런 문화 뉴스 중에 특히 이런 음반 분야, 음악 분야나 이런 분야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있죠. 아주 예. 유명한 카카오톡과도 관련이 있는 이 하이브와 이 민희진 대표가 있는 어도어 이 회사 간에 경영권 갈등이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민희 대표가 꽤 몰리고 있었다. 예, 그렇죠. 좀 상황이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25일 기자회견 이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그래요? 예.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현상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예. 자, 우선 사진 같이 보실게요. 예. 민희진 여론이 반전된 것, 올라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글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 이후에 뭐 그동안 하이브 측에서 내놓았던 보도 자료나 이런 것 주장들을 보면은 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있다, 투자 사건 접촉한 정확한 증거가 있다. 근데 기자회견,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에 이러한 증거들을 내놓지 못했어요, 하이브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론 플레이였다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민희진 기자회견을 보면은 정말 억울해 보이고 막 진짜 뉴진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을 하다가 하이브를 공격하는 발언을 할 때는 표정이 변하면서 너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까발려 줄까 하면서 기자회견을 이어나갔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이 제대로 방어를 못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방어를 못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실제로 연예부 기자는 아니지만은 네. 사회면과 연결지어서 하이브 측의 관계자 2명이랑 전화 연결을 했어요. 네. 제가 인터뷰로 내용을 담아서 기사를 쓴 것도 있는데 질문을 제가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 했던 답변들로 일갈하겠습니다. 일축하겠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전화를 직접 연결을 했을 때도 저한테도 연결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매체들 통해서도 못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예. 판사 출신 변호사가 SNS에 글을 썼는데요. 민희진이 배임죄냐? 아니다. 오히려 방시혁이 배임 여지가 있다라는 글도 쓰면서 그러니까 오. 법조인들마저도 민희진의 편을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요. 자, 위에가 민희진 기자회견에 나온 사진이고 아래는 벌써 일반인들마저 이렇게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모방해서 예. 하는 건가요? 예. 아, 패러디, 풍자. 근데 이게 민희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민희진 티셔츠도 지금 이미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민희진에게 긍정적이고 반면에 하이브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가 좀 더 질문 이어볼게요. 한번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만일 이 방시혁 대표가 중심인 이 하이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대표가 그냥 기자회견에 나와서 하이브의 주장 중에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주목을 못 받았겠죠? 그렇죠. 거의 이제 그냥 뉴스에 단신기 어떤 기자 정도 네네. 어느 문화 스포츠에서는 조금 길게 써주면서 나머지에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이 기자회견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판이 뒤집혔는데 제가 네티즌의 반응을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계속 여러 있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진다. 분노, 억울함, 날것, 뻥툴림, 용기, 상사들의 갑질, 케이팝 업계의 병폐, 영감, 대중문화계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동시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민희진의 발언에 대한 이것을 시청한 10대 젊은 층부터 상당히 중년층까지 한 30, 40, 50대까지 넓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직장인들 제가 앞서 10대들이 굉장히 열광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열광한 세대가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2030 특히나 MZ 직장인들이 너무나 민희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마치 내일처럼 다가온다라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예. 여론을 보시면은 네, 이거 좀 켜주세요. 지금 반응은 민희진 편이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직장 상사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직장 상사들, 뭐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들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직장 문화들에 대한 반발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댓글들이 뭐냐면은 하이브 측에 좀 일방적이고 너무나 과도했던 특히나 중간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이전에 무속 관련된 보도가 나가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나왔었고 반면에 민희진의 기자회견을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하이브가 해왔던 것들을 보니까 그냥 뭐 민희진 마녀 사냥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민희진의 기자회견을 결국 방시혁이라는 사람, 하이브의 방시혁은 속 좁은 사람이 낸 거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공감대를 민희진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일단 잘 건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아까 시청자분 한 명이 국민 감정선을 잘 건드렸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상 이거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저희 정치판에서도 선거 결과 왜 이러냐라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마냥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요. 국민 감정선을 잘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을 마냥 뭐 국민들이 뭐 국평호, 국민 평균이 수능 5등급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하하거나 조롱하시는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마냥 부정해서는 안 되고 지금 민희진에게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이나 지지층들이 분석을 하고 그 요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흡수할 것들은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선거 못 이깁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는데 여기 예. 댓글에 무학사님과 이큐에이션인가요? 민희진이 누구냐고 민희진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 예. 시작을 할 때 예. 민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민희진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약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민희진 대표는 원래는 하이브 소속이나 SM 엔터테인먼트라고 과거
뭐 H.O.T, 동방신기,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양성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순전히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업무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다 보니까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 SM 사업에서,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를 해서 일각에서는 SM 사장 제의까지 받았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이브 측에서 제안이 온 겁니다. 오퍼가 들어와서 너 하이브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느냐 해가지고 하이브로 가서 지금 하이브 소속으로 같이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 회사의 대표로 있는, 그러니까 연예계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꼽아봐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민희진 대표를 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실은 기획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그룹 뭐 또 여러 가지 대형 이런 그룹 같은 연예계 그룹들을 성공시킨 예, 그런 성공한 스토리가 있는 나름대로 인물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어도어는 사실 하이브의 지분이 꽤 들어가 있는 회사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민희 대표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저기 질문 중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마침 이 질문을 댓글에도 있는데, 예, 아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지금 눈에 잘 띄질 않네요. 우리 훈이안님께서 댓글을 잘 달아주셨는데 비슷한 질문을 제가 거꾸로 해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감성팔이냐 이제 뭐 이런 문제, 결국 그런 것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 댓글 중에서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팔이를 한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어떤 자극을 통해서 공감 능력, 전달 능력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희 그 다방님 같은 경우에도 네. 민희진 잘한 거 없다 욕심 채우려다가 복면받아. 그러니까 이 기존의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분들은 특히나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를 중심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팩트만 놓고 보면은 아직 뭐 시시비비가 갈린 것도 아니고 민희진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배임 관련해서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지금 현 단계를 보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유튜브 댓글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기자회견 이후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민희진은 한성격 한다, 사내 정치 견제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대표랑 뒷담을 오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횡령, 배임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민희진은 오직 뉴진스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이 댓글이 포인트입니다. 남들은 감정 호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눈에는 얼마나 민희진이 뉴진스의 진심인지 알겠다, 얼마나 민희진이 억울한지 알겠다 라는 반응이 수많은 공감을 사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나훈아 기자회견 이후에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 보고 나니까 민희진이 뭐 배임, 경영권 찬탈, 웃음이 나온다.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정말 솔직하고 빠꾸가 없는 사람이다. 권력이고 뭐고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더만 뉴진스의 한없이 진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요 지금 대다수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대다수예요. 특히나 10대, 20대, 30대는요 민희진 팬 됐다, 민희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지지할 거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재 현실이자 국민들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화계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화를 잘 만들었냐 보다는 뭐라 하죠, 심파,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런 영화를 찍어야 1000만 돌파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 댓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이 갈등의 쟁점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 쟁점들의 핵심은 뭡니까? 쟁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좀 확대 좀 해주실게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민희진이 하이브를, 그러니까 지분이 낮은 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이브라는 이 대기업을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것이냐 아니냐 싸움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좀 키워주세요. 글 좀. 저 밑에 지분 80% 여기. 예. 하이브가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거 있는데요. 예, 하이브가 하면 되었던 일. 미니진이랑 적당히 협상해서 돈 주고 보내주기였는데 하이브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나오는데 지분 80% 가진 애가 20% 가진 애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경영권 찬탈이라고 프레임을 했다. 그리고 너 한 거 없으니까 미니진이 해왔던 일들을 모두 부정하면서 나가라고 대놓고 말 안 하고 스포츠 연예 기자 활용해서 탈곡하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단두대기에 털어내기 이런 거고 또 무당한테 전보러 간 거 사실이지 않냐고 정보 계속 흘려내기. 저 사실은 저 무당한테 전보러 간 거 사실이 않냐는 거는 확실하지도 않은 거 사실인데 이거를 마냥 사실이냐 뻥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하면 되었던 일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고 그게 안 먹혔고 오히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로 아예 그냥 논점이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민희진과 하이브의 싸움은 경영권 찬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브와 민희진의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국민들한테 감정을 잘 건드리고 호소력 있게 말을 했냐, 누가 더 신빙성 있게 다가왔느냐 이 싸움이 된 거예요. 팩트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팩트 법원 가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 지금 이 점에서는 나는 민희진 편을 들 거야.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본래 저것만 보면 저도 납득은 안 가는데요. 어도어 지분의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데 2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민희진 대표가 어떻게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는지 49대 51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한 몇 프로, 예. 2, 3% 누군가를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작업을 해서 한 2, 3% 데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80%의 하이브 방시혁과 그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어떻게 20%짜리가 가져온다는 것이 잘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지금 이야기는 뭐 이 사실관계는 뭐가 옳으냐의 쟁점보다는 민희진 대표가 사회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함으로써 실제 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게 그렇죠. 됐느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조인들의 지금 논란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인과 법조인이 어떤 문제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법적으로 무슨 쟁점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서생들이 학문적으로 뭐의 예의 표현이 예를 들자면 뭐 민족주의란 표현이 맞느냐 아니면 민족주의의 표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과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또는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달해서 국민적 동의와 관심을 끌어내는 능력, 끌어내는 것이냐 이것이 어디에 어떤 문제이냐 이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 시기엔 특히 그렇죠. 국민의힘이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선거에서 여론전을 잘 못하냐 민주당에 비하면 왜 이렇게 못하냐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 있죠. 여론전을 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일주일 후에 대처하는 것과 한두 시간 후에 발생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왜 국민 다수가 일주일 후에 하게 되면 그냥 잘못 알려진 걸 그대로 알게 되니까요. 또 이 속도전 못지않게 그 핵심적 내용을 잘 잡아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또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납득되도록 하는 것을 전달하는 능력이 선거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냥 감성팔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사실관계만 중요하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사실이 사실로 믿지 않는 거죠. 선동하는 세력들한테 그래서 늘 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과 전달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 문제이죠. 자, 이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화두이죠. 민희진의 저 화법 이게 사실은 행동 이게 지금 특히 10대부터 20대 30대 이 직장인들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지금 신드롬이라고 불리는데 민희진 신드롬 결국 이게 우리 보수 정치에 주는 메시지 예.
또는 생각할 바는 핵심적인 것은 어떤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앵커님께서도 잘 말해주신 포인트가 이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요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선거철에서 의혹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언제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빠바박 처리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여리뽀에버님이 제가 이제 뭐 현장에 나가서 정보 얻어오라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하이브 특과도 연결을 했었고 연예계 관련자들이랑 취재를 한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쇼크였던 게 조국 대표 있잖아요. 예.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제가 그 20대 청년들의 얘기를 카페에서 들었는데 조국 잘생겨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조국 뭐 아직 판결 다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호감이다. 너무 비호감이고 조국은 잘생긴 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비판을 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멋있다는 거예요. 잘생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고 보수 정치가 이 뭐 감성팔이 하지 말아야 된다. 보수는 감성팔이 하지 말아야 되고 팩트에 기반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선동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선거 못 이깁니다. 지금 이미 인구 구조상 이번 민희진 사태에 대해서 민희진의 많은 감정을 공감하고 열광하는 분들이 10대, 20대, 30대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10대, 20대, 30대 표를 가져오려면은 이들이 지금 열광하는 이 민희진 기자회견 이게 선거에도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조국 대표 얘기를 들었던 것도 20대 여성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성들 3명이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뭐 민주당이 유구한 전통, 선동, 감정 호소, 감정 파리 이런 것들을 마냥 비방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수가 추구하는 이념, 정신, 공약, 정책들 선거에서 이겨야만 쓸 수 있는 거지 선거에서 지면은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국민들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 10대, 20대, 30대는 지금 어디에 열광하고 있냐. 민희진 기자회견에 열광하고 있고 민희진의 팬이 됐습니다. 이 현상을 놓쳐서는 안 되고 마냥 비방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20년 동안 선거 이기려면은 이 표 다 가져와야 이기지 마냥 조롱하고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끝난다? 그러면 앞으로도 20년 동안 선거 지고 정말 뭐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민희진 기자회견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왜 많은 분들이 민희진 기자회견에 열광하는지 민희진에 왜 열광하는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공유, 확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얘기가 좀 인상이 남네요. 그렇죠. 좌파식 여론 조작이 있죠.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여론 조작. 또 좌파식 선동이 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겠던데 우파식 사실은 새로운 감성팔이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파식 공감 능력, 전달 능력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미디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문화 전쟁이라고도 하죠. 문화 전쟁 맨날 중요하다 뭐하다 뭐 역사 문제만 문화 전쟁이 아닙니다. 문화 전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여러 가지 현상의 그 현상을 대처하는 그 능력, 그것이 굉장하죠. 지금 우리만 옳다 이렇게 할 수 없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A란 문제에 대해서 B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왜 C라고 반응하는지 그러면 B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전달 능력에서 무엇이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는 감성을 조금 더 높게 가격을 매겨서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수준 높은 감성 제작 능력이 우리가 있었는지 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툭 터놓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자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와서 법조문 쓰듯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운동, 정치 모든 분야가 그렇죠. 현상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면 어차피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를 지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달과 표현 능력과 공감 능력과 수준 높은 감성, 파리를 연구하고 바꾸어야 되겠네요. 자, 미니진 신드롬을 통해 본 보수 정치는 우리 선우윤호 기자님이 그렇게 좀 천편이고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덧붙여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혹시 이야기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아니요. 이야기 중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댓글 중에 좀 잠시만요. 댓글 중에 좀 눈여겨봤던 댓글이 그 낙진님이 이제 뭐 이게 무슨 연예인 뽑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보고 뽑냐고 하는데 그리고 일단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제 미니진에 열광하는 거지 오프라인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두 번째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말에 일요일 날 교회를 다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가자마자 애들이 다 떠드는 게 미니진 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미니진 기자회견 봤냐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잘 봤고 나도 미니진처럼 저런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고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 미니진 열광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뜨겁게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밝혀드리고 또 첫 번째로 뭐 이게 연예인 뽑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보고 뽑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부정 못해요. 여러분들 기억을 돌이켜보시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잘생겼다고 막 지지하는 여성분들, 젊은 여성들 굉장히 많았어요. 특정사 나온 사진 보고 와 문재인 특정사 나왔네? 사진 너무 멋있게 나왔네? 문재인 찍어야지. 이게 현실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마냥 비판하시면 안 돼요. 마냥 조롱하시면 안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일단 제가 앞서 말했지만 선거에서 이겨야 뭐 정책을 피고 이념을 실현하고 자유우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선거에서 지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깨닫고 자각하고 인지하고 현실에 맞춰서 선거 방식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학자 마냥 선생님 마냥 고고하게 이렇게 정치하고 선거에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전 민주당 상임 고문이 괜히 2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산을 시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현우 기자님, 뭐 요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과거 서태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서태지 현상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죠. 이 미니진 신드롬 문제도 조금 더 무슨 일일까?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왜 미니진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생겼을까 하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보이리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우 기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